네,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4일 미사일 발사 후에 일주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인데요.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죠.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를 승인하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예. 실전 배치 승인은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12일에 이제 이 발사가 소위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된 것이고요. 네네. 이제 북창 지역이 사실 이제 북한이 이런 실험 발사를 많이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이제 최종적 발사를 통해서 실전 배치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쯤이 되면 시험 발사 단계가 아니라 네. 실전에 투입을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빨리 배치한 것이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실전 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지난 2월에 시험 발사했다고 했는데 예. 그때 발사한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예. 3개월 전에 발사한 미사일과 어제 발사한 미사일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같은 종류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소위 냉각 발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ICBM을 개발할 때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고체 연료와 냉각 발사하는 방식으로 쓰려고 네네. 하는데 이것을 일단 중거리 미사일부터 시험 배치했다.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될 수 있다. 네네. 앞으로 북한의 어떤 미사일 개발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사하는 것은 이제 평안남도 북창 지역이고 예. 또 일주일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는 북도의 구성 지역입니다. 예. 두 미사일은 또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보통 북창에서 발사하는 것은 굉장히 그쪽 이제 미사일 실험 발사를 많이 하는 장소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성에서 발사한 것은요, 사실 이제 지난번 이 같은 미사일을 구성에서 발사했었는데요. 네. 이 구성에서 발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일종의 그 차량, 발사 차량, 시험 발사 차량을 발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에서 발사한 것은 아직 완성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네. 북창의 발사는 이제 실전 배치를 하는 경우에 주로 네. 이제 구성에서 발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번 발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도에도 나왔었지만은 ICBM에 근접해 있다. 특히 왜 그렇게 하냐면 그 PBV라고 그래서 포스트 부스트 베이클 그러니까 이 대기권에서 재점화를 하면서 네네. 재진입에 들어오는 2단계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많이 ICBM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좀 특이사항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새벽에 동틀 무렵에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는 오후 4시 59분에 환할 때 발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시기 갖고 정확히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은 있겠으나, 네, 네. 그러나 보통 이 새벽이 아니라 이런 낮 시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네. 그 뭔가 좀 다른 의도가 같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원래 그날 오전에 예정은 없었으나 네네. 오후에 새롭게 발사를 했다거나 혹은 기상 상태 등의 상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 발사에는 오전 발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어떠한 메시지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네. 굳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한미 그 연합으로 해서 네. 항모전단 2개가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의미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네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모전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제 동해상에서 칼베스노호가 훈련을 하고 있고 예. 일본 요코스카 항에서 예.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예. 다음 달 초중에 두 항모전함이 같이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사상 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한 좀 강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보통 항모전단 2개가 한반도 근처에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94년도에 지금 이제 북한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겠다. 네네. 북한에 이제 소위 이제 북핵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그때 항모전단 2개가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거의 그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북한에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어제 성공했다고 김정은 위원장도 대만족을 표시했는데 실전 배치 위한 어떤 그 전략화, 안정화 단계에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 발사는 그만하고 이제 이쯤 됐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전력 배치를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돼서 이게 된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미군의 어떤 전략 자산이 배치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억지로 실전 배치를 한 것인지 네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굉장히 정치적인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됐었는데 불과 4-5시간 만에 실험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노림수가 좀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내에 어떤 외교안보팀이 자리 잡는 것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제 되는 발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와중에 더욱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